72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법칙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7위의 원리, 이 원리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금리를 계산할 때 달리하고 복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달리는 원금에다가 금리를 곱하고 또 기간을 곱하면 단순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리는 그렇지 않죠. 이자에 대해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우리는 지수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릿속으로 쉽게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복리 계산식을 활용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 72법칙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72법칙, 72법칙이란 복리의 수익률로 자산이 2배가 되는데 그 소요되는 기간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72법칙은 복리를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복리를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그 과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리금리는 공식입니다. 썸은 원금과 이자를 말하고요. A는 원금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자는 A 곱하기 I가 되겠죠. 1차년도 원리금리는 공식입니다. A 곱하기 1 플러스 I. 자, 2차년도에는 어쩝니까? 원금에다가 그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를 가산하기 때문에 1 플러스 I를 또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3차년도는 1 플러스 I를 3차례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N차년도, 즉 일정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 그때 수익률이 얼마가 되겠는가 했을 때는 원금에다가 1 플러스 I를 N개를 곱해주면은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를 단순히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썸은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I 그 다음에 N승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원금에다가 이유를 반복적으로 계속 곱하면 됩니다. 근데 반드시 2를 더해줘야 되겠죠. 왜냐? 요 1은 원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2법칙이 이제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10%씩 복리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1 플러스 I를 반복적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계산기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 플러스 I는 0.1이니까 7년이 경과했더니 1.9487이 나옵니다. 8년이 경과했더니 2.143이 나오더라 이거죠. 즉 원금의 2배가 8년이 되니까 넘어서더라 이겁니다. 7.2년으로 하니까 1.98, 7.3년으로 하니까 2.0.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7.3년이 됐을 때 원금의 2배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7.3년이라 해서 73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72의 법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73이라는 숫자는 자기 자신과 1 외에는 나눠지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7.2년은 12진법에서 말하는 12와 6을 곱하면 72가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12라는 숫자는 다양한 숫자로도 나눠질 수 있죠. 일정한 금리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복리로 계산했을 때 원금의 2배가 되는 시기가 언제인가 이것을 계산할 때 72법칙을 사용합니다. 금리가 4%일 때 72 나누기 4는 18년이 걸립니다. 검증을 한번 해보세요. 직접 1에다가 1.04를 반복적으로 곱셈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8회에 곱하는 시점에서 원금의 2배에 가깝게 됩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5%일 때는 72 나누기 5 해서 14.4년이 걸립니다. 금리가 10%일 때는
72 나누기 10 해서 7.2년이 걸립니다. 이때가 바로 원금의 2배가 되는 시점입니다. 7의 법칙의 생성 원리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5가지의 커다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Time is money. 목표한 수익을 달성하는데 시간을 줄이려면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상품에 관심을 가지시고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 이는 장기 투자로 위험을 극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다. 기대한 수익이 큰 만큼 위험이 따릅니다.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장기 투자인데, 장기 투자는 분할 매수를 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7의 법칙의 기본은 단리가 아닌 복리입니다. 즉 이자나 배당금이 발생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재투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루라도 빨리 시작합시다. 적은 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함으로써 때로는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커다란 경험이 되고 또 투자 감각을 익히고 목표하는 지점을 도달하는 데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재테크는 목표 설정과 점검이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를 한답시고 10년, 20년 그 지점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투자를 하기 전에 중간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년 후가 아니라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5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1년, 3년 이렇게 중간 점검을 미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